반포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이 건물 되게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여기 대로변으로 들어와서도 이 건물이 보이고요. 이쪽 라인으로도 보이고요. 이쪽 라인으로도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때문에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법 개정 전에 지었기 때문에 잘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매입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 부동산 TV의 서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 사례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군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 3가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 잠실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75억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가격은 7천만 원 정도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원래 기존에는 한 80억 정도 이상으로 좀 진행하다가 매가가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층부가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실 먹자상권에 있는 위치한 건물인데 여기가 그 주거단지 쪽으로 해서 포진되어 있는 작은 먹자 상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라인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계된 먹자 상권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찾아오는 상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위 먹자로 많이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임대료가 좀 떨어져서 경쟁력이 좀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건물을 이제 75억에 매입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도로가 4m 정도여서 이게 나중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명도로 한 다음에 리모델링까지 제거하면 취득 원가가 한 100억 정도 될 텐데 이 입지에 나중에 100억 이상으로 팔릴 수 있을까? 차기 매수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은 머릿속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임대료 수준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여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매매 사례고요. 구이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40억에 거래가 됐고 평수는 44평,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죠. 근데 이쪽은 개발이 되진 않아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수성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올린다거나 해서 신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한 14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부터 5층입니다. 그래도 이제 용적률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에는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은 원래 기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됐는데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요새 이 구이동을 시장 가보시면 호재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동서울 우편 이쪽도 개발될 예정이고 최근에 이제 옛날에 마마무 기획사가 이쪽에 신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엔터사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마마 본사가 있고 여기 이제 건국대학교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 건너와서 이쪽으로 이제 자취를 많이 해서 연령대로 이제 포진한다고 하면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의역, 강변역 그쪽에 소진하려고 하는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상권의 연령대가 엄청 어리지 않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이쪽 라인의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층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1층에 적게는 한 8만 원, 지하는 4만 원, 그리고 상층부는 6만 원, 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입지가 여기 먹자상권 초입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까 이 작은 꼬마 빌딩이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JMD를 맞춘다고 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입지 대비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는 대치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105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70평입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이랑 이런 걸 산정을 했을 때 1억 3천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2021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 1층부터 5층이고 눈여겨봐야 될 게 수익률이 3.6%입니다. 보증금 5억에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임대료가 이렇게 나오냐라고 했는데 유건홀딩스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세일즈 및 리스펙 조건으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연면적이 150평밖에 안 됩니다. 이게 건물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건물이 드디어 거래가 됐고 이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쪽이 이 다가구 주택이 있었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각하신 분이 오히려 더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연면적이 150평밖에 안 돼서 지금 3천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보셨겠지만 임대 면적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용 면적당 임대 평수로 가능한다고 하면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거든요. 3년 뒤에 이 동일한 가격보다는 더 이상으로 맞춰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텐데
3년 뒤에 이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연면적 150평에 월 임대료를 3천만 원 이상 주고 들어올 만한 임차사가 과연 많을지 좀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을 매입할 차기 매수자를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조금은 스펙트럼 넓게 엑시트 방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드디어 팔렸어요. 51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이 원래 공매로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건이거든요. 이제 공매라고 하면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온비드 공매라는 데 정부 산하가 이쪽에 이제 위탁을 해서 경매처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당 유찰될 때마다 10% 정도 떨어지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이 여러 차례가 유찰이 되면서 52억까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수익 이야기 가능한 건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 건물을 2번 정도 가봤습니다. 연면적이 400평이 넘고 대지평수가 140평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대지평수가 대비해서 평당 가격이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라서 안전마진을 잘 많이 확보해서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지를 본다고 하면 여기 선효도역 이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건물 이제 평당 3,600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연면적이 430평 정도 가량 되기 때문에 제가 임대료를 조사했을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5만 원 정도로 잡더라도 월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는 게 보인다. 근데 개별 임대료 빼면 조금 더 높겠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나 건물의 외관 자체가 조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가 좀 필요하고 안에도 구조 변경이라든지 공용 부분을 다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는 게 단점이라서 공사를 일부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건물을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로 받다가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건물입니다. 근데 실제 이쪽으로 가보면 제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웠던 거는, 이쪽을 실제 가보시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행업자,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와서 땅을 싸게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땅값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2년 내지 3년 내지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디벨로퍼한테 땅 자체를 매각을 해도 좀 경쟁력이 있을 만한 땅값으로 매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건물이고요.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77평이 170억에 거래가 됐어요. 2층짜리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위치가 어딘가 하니 평당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가 77평이고 나중에 이 건물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원가가 한 3억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3억 이상 정도가 돼야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압구정 로데오가 이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지만, 사실 성장했던 이 원동력의 하나가 이 가로수길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교적 많이 저렴했었습니다. 신사동 치고는. 그래서 상승 동력이 거기서 나와서 거래량이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이 라인에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평당 2억 2천에 샀다는 것은 특수한 목적성이 아닌 일반 투자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한 다음에 평당 3억 이상 정도의 거래를 될 수 있을까? 그러면 250억, 300억 가까이 팔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압구정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시간의 힘을 빌린다면 5년, 10년 내지 갖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모든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거든요. 내가 투자한 현금 대비 나중에 건물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아웃풋으로 현금이 돌아오느냐라는 게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만 굳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최대한 많이 나올 만한 물건지를 좀 계속적으로 보라고 추천을 많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억에 매입을 해서 3억 3천, 3억 4천에 매각을 하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제 가격에, 그러니까 제 호가대로 매각을 하나, 사실 시세 차익의 폭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특수한 목적이 아닌 이상 투자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60억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7,400 정도의 거래가 됐고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인 건물입니다. 이것도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이 건물도 한 80억 정도에 진행을 하다가 고금리 시장에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60억 정도에 최종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딘가 하니 여기 이제 내방역 쪽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인데 여기 맞은편이 전부 다 개발이 되죠. 아파트 단지가 전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이 전면 쪽에 입구가 생길 거고 이쪽 사이에도 입구가 생길 거니까 아파트 단지를 품고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 상권의 항아리 상권에 위치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들이 사옥이 들어오거나 뭐 일반적인 소형 오피스는 좀 들어올 수 있지만 다양한 MD 구성하고 싶어서 이 건물에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평당 7,400 정도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를 진행을 하면 이것 또한 원가가 1억이 넘어설 텐데 평당 가격이요. 이거는 그래도 뭐 엄청 투자를 못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적정하게 이 라인 대비해서 입지 대비 적정한 금액 볼륨대로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이 건물 되게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43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데 평수가 55평이고요. 2004년도에 신축을 했고 연면적이 140평입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한 260% 정도 됐는데 여기가 1종이에요. 1종이라고 하면 용적률로 따지면 150%거든요. 150%를 헷갈리 할 필요 없이 150% 곱하기 대지 면적을 하면 내가 지상에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은 26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임대가 이 정도로 맞춰져 있어서 수익률이 4% 정도 가까이 4%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이렇게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로 보면 여기가 이제 반포동 카페 거리죠. 카페 골목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건물의 코너입니다. 북향 코너인 건물이고 여기 대로변으로 들어와서도 이 건물이 보이고요. 이쪽 라인으로도 보이고요. 이쪽 라인으로도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전부 다 일종이기 때문에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건축법 개정 전에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을 잘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 입지에 40억대의 작은 볼륨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되게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나중에 임대 수익을 계속 캐시플로우로 받다가 60억, 65억에 충분히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매입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드디어 팔렸습니다. 이것도 나온 지가 한 3년이 넘었는데 180억 정도에 진행하다가 가격이 계속 다운이 돼서 155억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15평 정도 되고요. 2002년도에 신축을 했고 이것 또한 3종이지만 용적률을 50% 정도 더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왜냐면 기존의 임대료가 너무 낮았고 상층부에 주택도 있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고 전체 명도인 상태로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삼성역 이면인데 삼성동은 뭐 알다시피 너무나도 큰 호재가 많죠. 뭐 GBC 호재도 있고 여기 이면으로도 정말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목적보다는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리노베이션만 잘 해두고 주차 공간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기업들이 사옥으로 충분히 매입할 만한 위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게 매입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성산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55억에 거래가 됐고요. 이것 또한 건물이 원래는 65억 정도의 거래가 시장에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서 55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 같아요. 54억 5천, 55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이 한 89평, 그리고 연면적이 250평, 지상 5층인 건물입니다. 외관은 정말 건물이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가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고요. 내부를 좀 공사를 해서 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건물의 컨디션이면 저는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연면적도 250평 가까이 나오고 입지가 망원역 대로변에 나와가지고 이쪽 선산로 대로변이거든요. 이쪽 대로변이 뭐가 특출나게 다양한 상권들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상권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광고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쪽, 출판업 이런 쪽들이 그 업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한 오피스를 맞추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또한 엘리베이터라든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중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 테마에 맞는 업종인 회사한테 매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소소하게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죠.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학동역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상 4층인 건물이고 60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평당 1억 정도인데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명도 내지 공도 변경 조건으로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을 텐데 위치는 여기에요. 3번 출구 쪽에서 나와서 이쪽에 위치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학동역이 4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이 4가지 섹터 중에서 사실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2군데가 이쪽 섹터하고 이쪽 섹터입니다. 뭐 이쪽 섹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면으로는 일종으로 주거가 되어 있고요. 영동 목좌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초원으로 필지가 정말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언주역하고 이쪽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여기도 임대료나 기타 땅값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현동이라고 하면 이 학동역 부근으로 북쪽이 제일 좋습니다. 이쪽이 야난티 들어왔던 이쪽 섹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동공원 쪽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이쪽 라인이 학동역 부근에서 가장 좋은 논현동 쪽에 속하고요. 여기 아래쪽 2군데 라인은 이 논현동 중에서 좀 많이 좀 쇠퇴되는 상권입니다. 근데 이거 평당 1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리노베이션하고 신축 비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반드시 신축을 하실 테니까 신축하게 되면 원가가 한 1억 5천 정도 되고 매입을 하셔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임대를 마치든 아니면 통사업으로 매각을 하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건물의 위치가 여기 위치한 쪽 섹터보다 임대료가 그래도 좀 많이 낮습니다. 30% 이상 여기가 저렴합니다. 더. 그래서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입지는 아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강남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사례를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매매 사례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매매 사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달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